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SK텔레콤에서 또 다른 서버에 엄청난 악성 코드가 심겨졌다라는 내용이 전달드렸는데 지금 2시간 전에 일제히 모든 언론사에서 기존 1차 조사 때, 과기부 협동조사 때 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IMEI 유출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폰 복제는 불가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폰 복제가 과연 불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위험성 없는 거냐? 이것도 정리해보고 또 같은 연합뉴스 기사에는 3년 전에 이미 악성 코드가 설치가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IMEI와 동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사에도 사실상 전 가입자 유심정보 털렸다라고 해서 2695만 건 유출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거를 기사 그지 그대로 믿어야 될지 여러 가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이거 지금 5월 19일 11시 45분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지만 시간을 따져봤을 때 약 2시간 전에 나온 내용이죠. 민간 합동조사나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나온 내용인데 사실상 전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털렸다라고 하면서 SKT 가입자가 지금 2310만 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2695만 건까지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1대1 매핑해서 된 내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게 지금 오늘 11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가 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웃겨요. 1차 발표 때는 1차 조사 결과를 봤을 때에 과기정통부가 뭐라고 했냐, 유심 관련해서 25종이 유출이 됐다, 뭐 다 유출된 거죠. 근데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IMEI 유출은 없었기 때문에 복제폰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IMEI라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잖아요.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은 딱 고유의 하나의 번호만 딱 이제 매핑이 됩니다. 근데 그 정보는 안 틀렸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복제폰 우려는 없다라고 했는데 무려 2시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오전 2차 조사 결과 해킹 피해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걸로 드러났다. 뭡니까 이거? 기존에는 5대만 아마 털렸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총 23대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물론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확인된 것만 얘기하겠지만 이 정보 유출과 해킹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HSS라고 하는 홈 서브스크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이 서버가 정말 보안이 빡센 서버가 털렸기 때문에 걔를 뚫을 수 있었으면 다른 애들 다 털어가지고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확장해서 애초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싶습니다. 1차 발표 때 4종, 이후 8종 추가, 그 다음에 이번에 13종이 더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도 잘해야 되는 게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추가로 발견됐다, 추가로 악성코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아직 발견은 안 됐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HSS가 해킹되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도 다 이미 해킹이 되어가지고 정보들을 싹싹싹 다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보를 좀 많이 안 알려주고 있어요. SK텔레콤 측이든 과기부든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털리고 나서 확인해 봤는데 악성 코드가 설치돼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우려성을 얘기를 하는 거, 물론 우려성을 얘기를 함에 따라서 더 혼란의 도가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불안이 이렇게까지 크게 달아있는 상황에서 좀 적절치 못한 대처가 아니었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SK텔레콤 측에서는 지금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인데 2,690만이라고 되니까 오바됐네라고 얘기하지만 스마트폰 외에 스마트워치, IoT, 각종 단말기에 탑재된 유심을 모두 합친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가입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중요하죠.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의 다 털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스마트폰 외에 스마트폰, 워치, IoT의 단말기에 탑재된 유심이 털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HSS라는 서버 자체가 원래 운영을 하는 것이 사용자의 그 가입자의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휴대폰에서 이렇게 근처에 있는 기지국으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면 이렇게 정보가 갈 텐데 이 휴대폰이 자기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유심의 주민번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유심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유심의 주민번호는 이제 IMSI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얘가 SK텔레콤 가입자냐 뭐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유심 정보를 전달을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HSS까지 가서 얘는 이 요금제를 쓸 수 있구나. 얘는 데이터가 아직 덜 달았네. 그러니까 5G로 공급해줘야지. 속도 저하 안 시켜야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증명을 할 텐데 이거를 뚫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 서버들이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얘 제일 빡센 거를 털 때에 다른 것들을 안 털었겠냐라고 했으면은 조금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20개가 넘는 서버가 털렸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특정 기간에 있는 동안에 IMEI 정보, 그러니까 단말기 정보, HSS
AWS의 단말기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서버에 단말기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그 정보까지 털릴 수 있다. 플러스 개인정보까지 털렸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름이나 연락처라든가 주소, 주민번호 같은 것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죠. SKT 개인정보 IMEI 유출 우려 커졌지만 폰 복제는 불가능하다. 이쭉 내려가 보시면 어떤 글들이 있느냐. 이 위에는 염흥렬 교수님 요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IMEI가 유출됐다면 심 스와핑 공개 가능성이 커진 거다 라고 하면서 유심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 전문가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건 뭐야 이거. IMEI가 유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설사 유출됐다고 해도 스마트폰 복제까지는 어렵다고 다른 업계 관계자가 설명했다. 말을 안 했잖아요.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IMEI가 유출돼가지고 설사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아직 발생 안 했으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복제는 어렵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자, 이 관계자는 아직도 이제 사람 얘기를 안 했죠. 제조사가 단말기별로 별도의 인증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15자리 숫자 조합인 IMEI만으로는 스마트폰 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관계자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IMEI만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 복제가 가능할 것이냐 하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개인정보도 같이 털렸다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가 털릴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이 IMEI와 연계된 개인정보를 충분히 연계해서 매핑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MEI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정한 디바이스에 매핑이 되는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나 이 번호 우리가 그냥 뭐 갤럭시 S25 울트라를 씁니다. 이거는 모델명인 거고요. 그 모델을 그 특정한 기기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특정해서 이 기기에 주민번호가 필요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가지고 하니까 이 번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 개인정보와 IMEI가 유출되었다라고 하면은 아까 기사에서 나온 말이 맞아요. IMEI 자체만으로는 개인적인 뭐 금전적 피해를 주거나 사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IMEI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결합이 되면은 상당히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스미싱이나 피싱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대충 이렇게 문자가 그냥 이제 던져지는 경우로 그냥 이거 클릭해보세요. 저 클릭해보세요 해갖고 스미싱이나 피싱 같은 게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 에러 고객님 사용 중이는 갤럭시 S25 울트라의 IMEI 번호 요거 단말기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속지 않겠습니까? 보이스피싱도 많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IMEI 번호 이게 탈취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IMEI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유심 정보나 이런 거 등록하실 때 요즘은 이심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설정에 들어가면 IMEI 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해봤더니 진짜 내 거 맞네? 이러면서 놀랐고 잘못 넘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IMEI를 알게 되면은 그 특정 모델이 어떤 건지 주민번호를 알면은 예를 주민번호에서도 앞자리가 1이냐 3이냐에 따라서 남자냐 2냐 4냐 따라서 여자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IMEI 번호를 보고 이 휴대폰이 어떤 모델을 쓰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시큐리티 보안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까 뭐 명의도용이나 심스와이핑은 IMEI 정보로는 뭐 안 된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스와이핑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통신사 직원을 속여가지고 이 피해자의 심카드 정보를 자기의 심카드로 복제하는 수법이잖아요. 결국은 이 해킹을 하려는 사람이 피해자의 어떤 상세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단말기 IMEI 정보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니까 통신사 직원을 속여가지고 명의를 도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MEI 자체가 심 스와핑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제폰이 바로 안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공격자가 유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심 스와핑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태커가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이 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전혀 사라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IMEI 유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근원적인 또 해결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IMEI랑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어떤 특정한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물론 휴대폰을 교체를 하면은 IMEI 정보가 바뀌게 되니까 이 유출된 IMEI와 관련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위험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 IMEI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정보의 수많은 요소 중에 한 개일 뿐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바꿨다고 해서 다른 가능성이 무조건 없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게 명의도용 서비스 같은 것들이 따로 가입을 한다라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보안을 대하는 자세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IMEI 유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가 어렵다. 이 말이 좀 이상해 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업계 관계자죠.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LTE나 5G의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이 복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저는 일면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데이터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일단 구형 단말기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막 2G로 내려간다거나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해킹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복제 자체만을 두고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IMEI만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동의는 하지만, 개인정보랑 다 결합됐을 때 이 전체적으로 결국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게 문제잖아요. 복제폰이 걱정인 게 아니라 복제폰이든 뭐든 어쨌든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